당신들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어머니의 절규가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은 없는 식판. 감옥 죄수에게 줘도 욕먹을 식단. 그 분노가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만과 성인병의 늪에 빠진 미국 교육계에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조리법이 상륙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거리였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만에 냉동식품이 사라진 자리, 윤기 흐르는 밥과 정갈한 채소를 맛본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버섯이 원래 이런 맛이야? 완전 맛있어. 미 공중보건국이 움직였고 백악관이 긴장했습니다. 미국의 식탁을 뿌리째 흔든 K푸드의 힘. 이 소름 돋는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냉동 치킨 너겟, 설탕이 가득한 주스,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 영양사가 짜는 메뉴판에는 채소라는 항목이 있지만 정작 식판 위에 올라오는 것은 피자 한 조각이나 케첩 한 봉지가 전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급식 기준을 강화하려 했지만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각 학교는 예산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오늘도 냉동식품을 데워 아이들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 외곽, 단풍나무 가로수로 유명한 조용한 주택가에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 3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급식 문제로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5학년 11살 에단 콜린스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에단의 엄마 제니퍼 콜린스는 포틀랜드 시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 마이클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야 했고 제니퍼 역시 8시 출근을 맞추려면 아침을 먹을 여유조차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에단은 그런 부모의 사정을 알기라도 하듯 학교 급식을 아침과 점심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문제는 에단이 몹시 편식하는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버섯은 냄새가 싫다고 했고 당근은 질감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두부는 미끈거린다며 젓가락도 대지 않았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치킨 너겟, 피자, 감자튀김이라면 언제든 잘 먹었으니까요. 또래보다 키가 한 뼘쯤 작고 배가 살짝 나온 체형. 제니퍼와 마이클이 늘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에단이 키가 안 크는 게 결국 먹는 것 때문인 것 같아. 저녁마다 제니퍼는 남편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집에서는 되도록 단백질과 채소를 챙겨주려 했지만 하루 두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아이에게 집밥만으로 영양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단이 학교 급식이 맛있다고 했으니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잘 먹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제니퍼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장.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기댄 제니퍼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학교 학부모 커뮤니티 앱을 열었습니다. 대개는 학교 행사 공지나 준비물 안내 같은 글들이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이 댓글 40여 개와 함께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오늘 급식 사진입니다. 이게 점심이에요. 제니퍼는 첨부된 사진을 눌렀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식판 위에 치킨 너겟 4조각과 종이컵 주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빵 사이에 노란 치즈 한 장이 끼워진 버거와 우유 하나. 또 다음 사진. 마카로니 앤 치즈 한 국자와 주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니퍼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게 점심이라고.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진작에 도시락 싸줬어요. 제가 전업맘이라 가능한 거지만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산 문제라고 하던데 어쩌겠어요. 채소 좀 더 넣어달라고 요청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니퍼는 댓글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가 잘 먹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어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에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단, 잠깐 나와봐. 아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식판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제니퍼는 물었습니다. 너도 평소에 이런 거 먹어?
에다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소 먹고 싶어도 먹을 만한 채소가 없어요. 저번에 용기 내서 샐러드 받았는데 너무 거칠어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제니퍼는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니퍼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모른 척 해왔는지를 비로소 마주했습니다. 아이가 불평하지 않은 건 급식이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평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11살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3장.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니퍼가 퇴근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에단이 달려왔습니다. 가방도 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엄마 버섯볶음밥 만들 줄 알아? 제니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버섯볶음밥? 버섯이라면 냄새가 싫다고 식감이 이상하다고 절대로 입에 넣지 않겠다던 아이였습니다. 제니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명히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버섯볶음밥을 어떻게 알아? 오늘 급식에 나왔거든요. 조금 받아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버섯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제니퍼는 소파에 앉아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의 말에 따르면 오늘 급식은 여느 때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부터 달랐다고 했습니다. 늘 코를 자극하던 기름 냄새 대신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다고요. 그리고 감자튀김이 없었습니다. 에다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감자튀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얇게 썬 감자와 당근, 양파가 섞인 볶음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첩을 꺼내 직접 받아 적어온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감자볶음이래요. 그리고 버섯볶음밥. 저 오늘 2가지 다 먹어봤어요. 제니퍼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감자는 튀겨야만 먹고 버섯은 냄새만 맡아도 질색하던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감자볶음과 버섯볶음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받아서. 맛있었어? 응. 감자튀김이랑 맛이 다른데 이상하게 더 먹고 싶었어요. 제니퍼는 아이가 잠든 뒤 다시 학부모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게시판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급식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데보라 헤이스 교장이 직접 올린 긴 글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4장. 교장 선생님의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급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자초지종을 설명드립니다.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의 급식 인력은 원래 3이었습니다.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규모가 작은 학교인 만큼 빠듯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영양사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일주일간 결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리사 2분이 정해진 메뉴대로 꾸려갔지만 사흘째부터는 한계가 왔습니다. 대체 영양사를 구하려 했지만 단기로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데보라 헤이스 교장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차로 10분 거리 포틀랜드 교외의 작은 상가 골목에 수잔의 부엌이라는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는 곳으로 알려진 식당이었습니다. 데보라 교장도 그런 단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박수진, 미국 이름으로는 수잔 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영양사로 10년을 일한 수잔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여러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결국 자신의 손맛을 믿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식을 잘 모르는 동네 미국인들도 한 번 먹으면 단골이 될 만큼 수잔의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데보라 교장은 그날 저녁 수잔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점심을 못 먹고 있어요. 수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게를 비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잔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자는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 급식실에 도착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감자, 당근, 양파, 버섯, 두부, 달걀, 양배추, 쌀. 수자는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며 조리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재료들로 오늘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괜찮죠? 조리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5장. 수잔이 첫날 만든 메뉴는 감자볶음, 버섯볶음밥, 양배추무침이었습니다.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대신 얇게 썬 감자를 팬에 볶았습니다. 당근과 양파를 넣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냈습니다. 버섯볶음밥은 잘게 다진 버섯을 밥과 함께 볶아 달걀을 올렸습니다. 양배추는 식초와 소금으로 가볍게 버무렸습니다. 조리사들은 처음 보는 조리법에 어리둥절했지만 수잔이 차분히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조리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 금방 손에 익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음식이 카운터에 올라왔을 때 조리사 두 분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되네요. 진짜로. 아이들의 반응은 처음엔 반반이었습니다. 감자튀김을 찾는 아이들도 있었고 낯선 음식 앞에서 머뭇거리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먹어볼래? 라고 권했고 용기를 낸 아이들이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데보라 교장은 그날 저녁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식판 위에 색이 살아있는 음식들. 노릇하게 볶인 감자, 윤기가 흐르는 버섯볶음밥, 초록빛 양배추 무침. 학부모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근을 먹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튀기지 않은 감자도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을 때 저 정말 울 뻔했어요.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조리법이 전부였던 거네요. 수자는 5일 동안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달걀말이, 두부부침, 오이무침, 김밥, 간장계란 볶음밥, 소시지 야채볶음, 된장국. 냉동식품은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재료들로 매일 다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조리사들은 수잔의 조리법을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수잔이 앞치마를 풀자 조리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게 아쉬워요. 정말로요. 수잔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6장. 수잔이 떠난 날 저녁 데보라 헤이스 교장은 학부모 커뮤니티에 마지막 급식 사진을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5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게 문을 닫고 달려와 주신 수잔 박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남겨주신 조리법은 앞으로도 우리 학교 급식에 이어질 것입니다. 댓글은 밤새 달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울었다는 말, 수잔의 식당 위치를 묻는 말. 그런데 그 글이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학부모가 데보라 교장의 글과 5일치 급식 사진을 캡처해 포틀랜드 지역 맘카페에 공유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동네 학교 급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반응은 예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공유 횟수가 수백 건을 넘겼고 댓글에는 포틀랜드 외 지역 학부모들의 글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해줄 수 없나요? 한국 조리법이라고요? 이게 같은 재료로 만든 거 맞아요? 냉동식품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게 충격이에요. 사흘 후 포틀랜드 지역 생활정보 페이스북 그룹에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공유 횟수가 달랐습니다. 하루 만에 2,000건, 이틀 만에 5,000건을 넘었습니다. 제니퍼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야기가 포틀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작은 것이 아주 크게 번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니퍼의 스마트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학교 학부모였습니다. 혹시 뉴스 봤어요? 우리 학교 나왔어요.
포틀랜드 지역 방송국 KOIN 육가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를 취재했습니다. 기자는 데보라 교장과 조리사들을 인터뷰했고 5일간의 급식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예산, 같은 재료. 달라진 건 단 하나, 조리법이었습니다. 수잔 박의 이름이 처음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그날 밤 수잔의 식당 앞에는 예약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잔은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이 한 건 그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밥을 지은 것뿐이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장 KOIN 6의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시애틀의 한 방송국이 같은 내용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엔 시카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야기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CNN이 움직였습니다. 오레곤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급식 혁명. 핵심은 한국의 조리법이었습니다. CNN 보도에는 수잔 박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나요? 수잔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재료를 존중하는 거예요. 감자는 튀기지 않아도 맛있고 버섯은 볶으면 고소해요.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채소를 제대로 요리해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인터뷰 영상은 사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미국 전역의 학부모들이 반응했습니다.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수십 년간 냉동식품과 고열량 메뉴에 익숙해진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서 한국식 조리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영양학회 소속 영양학자 캐롤린 메이어 박사는 자신의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의 편식을 아이들의 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메이플그로브의 사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한국의 조리법은 단순합니다. 볶고 무치고 조립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아이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오레곤 교육청은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의 사례를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교육부에서도 한식 조리법을 급식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데보라 헤이스 교장에게는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수잔 박 선생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리법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교장은 밤마다 답장을 썼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장의 중심에 있는 수잔 박은 여전히 매일 아침 포틀랜드 골목의 작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건 식당 앞에 줄이 생겼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혹시 수잔 박 선생님이세요? CNN에서 봤어요. 수잔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네. 뭐 드시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잔에게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또 몇 년. 밥 짓는 일이 이렇게 세상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수잔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제니퍼는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에단을 불렀습니다. 에단, 이리 와봐. TV 나와. 화면 속에는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 급식실이 있었습니다. 에단이 매일 밥을 먹는 그 카페테리아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학교다. 응. 내가 버섯볶음밥 맛있다고 한 날부터 시작된 거야. 에다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니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8장. 영양사 선생님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그로브 초등학교의 급식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는 5일간의 메뉴를 보고 조리사들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이런 식단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데보라 교장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급식의 한식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니퍼는 그 결정이 공지된 날 밤 오랫동안 커뮤니티 게시판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급식이 부실했던 건 예산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조리법이 달랐던 거예요. 누군가 쓴 댓글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제니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료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감자도 있었고 당근도 있었고 버섯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수잔 박이라는 한 사람이 그 방법을 알고 있었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에다는 요즘 학교 급식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은 달걀말이가 나왔다고, 내일은 두부부침이 나온다는 공지가 떴다고. 예전엔 급식 얘기를 꺼내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는 다음날 메뉴를 기대하며 잠든다고 합니다. 키는 아직 또래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이제 덜 걱정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니퍼는 요즘 한식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쁜 워킹맘이지만 주말에 한 가지씩 따라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건 버섯볶음밥이었습니다. 에단이 학교에서 처음 먹어봤다던 바로 그 음식. 에단은 2그릇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한국의 맛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식생활 지침에 김치가 장건강식품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란장, 고추참치, 조미김, 김밥. 한때 낯설다고 외면받던 음식들이 이제는 세계인이 줄 서서 찾는 힙한 음식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이런 작은 밥 한 그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